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 시청자분이 저한테 문의해 주셔가지고 제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파이썬을 공부할 때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연습하고 있는데 혹시 오토코더님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회신으로 제가 따로 영상 준비해서 안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법이 혹시나 개별적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다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에 제 방법을 좀 참고하시면은 파이썬은 아니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든 개발 공부를 하는 데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어, 네, 파이썬 활용도 해가지고 제가 한번 파이썬을 어디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이썬을 공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구글에서 파이썬 활용 용도를 치니까 이렇게 파이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대부분 다루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는데 자동화 쪽도 제가 많이 다룬데 여기는 빠져 있네요. 근데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유틸리티 제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시스템 유틸리티 일환, 그리고 GUI 프로그래밍, 그리고 C와 C++와의 결합은 사실상 개발 언어인 C나 C++를 다른 이제 보통은 파이썬이 지금까지는 개발 언어로 좀 취급은 안 하고 백 서포트 해주는 서포트 언어로도 많이 활용은 됐는데 최근에 파이썬 신규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됐죠. 3. 몇인가요? 3.12였나? 아무튼 그렇게 3.11이었나? 그 버전이 신규 버전 출시되면서 파이썬 자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 가장 서포트 언어로 이제 흔히들 얘기 듣던 게 지금 이제 메인 언어로 취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결합은 할 수 있지만 메인 언어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C++과의 결합은 그렇게 되고 웹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맨날 기회가 된다고 하면서 얘기는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건 대단히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시간을 빨리 내서 그걸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하고 싶은 게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장고랑 대표적으로 플라스크라는 웹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장고 같은 경우는 풀스택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 플라스크는 장고는 일단 어떠한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템플릿이라는 게 자,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고 싶다 웹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딱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 목록들이 딱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갖다 쓰면서 여기에 맞는 정형화된 어떤 이제 문법들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개발을 하면 되는데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언어 이런 규칙들은 있긴 해요. 근데 이 플라스크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규칙 안에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을 덧붙이는 언어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사람마다 좀 이해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량화되게 개발을 하고 그 경량화된 개발된 언어를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그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수치 연산 프로그래밍 자체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잘 못했고 안 했던 이유가 이거는 사실상 AI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AI. AI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뭐 딥러닝 그리고 뭐 그거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에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차차 컨텐츠를 따로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AI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학문이에요. 과거부터 있었고 과거부터 있었는데
현재 대두되고 되는 이유는 그만큼 기술에 대한 그게 수준이 많이 끌어올려갔다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거든요. 기술 환경이 이렇게 끌어올라간 만큼 인간이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로봇 알아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 산출물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AI의 역할이고, 이 AI는 이전부터는 있었던 언어 이제 학문인데 이제 쭉 올라오면서 우리가 알파고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가 예전에 이게 바둑을 했을 때 그 바둑을 하면서 알파고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세 판 했나요? 그때 2대1인가 해가지고 이제 알파고가 두 번인가 이겼어요. 5판을 했는지 제가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세돌 기사님은 일단은 한 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알파고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AI라는 게 생각보다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화두가 됐고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게 이제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좀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이썬을 공부할지 할 때 어떠한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페이지로 펴놨거든요. 우선 여기서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이제 일단 파이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이 파이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저라면 책 또는 강의를 찾아볼게요. 자, 이 책 또는 강의, 이걸 왜 하느냐? 필자 다른 분들은 책 또는 강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 또는 강의보다는 차라리 그냥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아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 개념이 있는지조차는 어떻게 아나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파이썬을 공부를 처음을 하지만 그 파이썬 자체에 대해서 안에 어떠한 내용으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료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리스트 형식인지, 튜플인지, 딕셔너리 형태인지, 아니면 인트 형식인데 형변화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전반적인 문법에 대해서, 그래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게 책이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역시 대학생 때 이제 C 언어라는 그 이제 최초의 이제 학문을 배웠던 적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엔 쉬워요. 자료형 나오고 인트, 메인, 그리고 보이드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헬로 월드까지 출력을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쉽게 출력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내가 그야말로 난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재밌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어서 이제 반복문, 조건문 이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반복문 조건문을 넣는 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메모리를 지칭하는 이제 포인터라는 부분, 이런 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나는 프로그래밍은 나한테는 소질이 안 맞는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를 몇 차례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브업을 했죠.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서 학점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수강을 한 2번 했나? 아무튼 총 한 3번 들은 것 같아요. 그 C 언어만. 그러면서 이제 재수강을 여러 번 했던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파이썬이라는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책 또는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일단 공부를 할 때 자 이거를 완강이 중요해요. 완강. 자 완강.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고 싶다. 완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을 때 일단 완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새롭게 공부를 할 때 이 완강을 했던 그 구력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공부하면서 내가 아는 내용은 설렁설렁 좀 듣고 빠르게 배속으로 듣거나 아니면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 위주로 내가 자세하게 들으면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걸로 적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이제 완강을 했을 때 봐봐 이건 회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회독을 했을 때는 내가 예를 들면 함수랑 뭐 예를 들면 클래스 그리고 반복문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랬을 때 2회독이 되면은 나머지는 이해가 됐던 거는 빠르게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측을 했을 때 함수랑 클래스가 남고 반복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반복문이 이해가 되고 다시 3회독을 할 때 그러면 이제 함수는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서 클래스만 남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면서 보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함수랑 클래스 이런 부분이 뭐 반복문은 거의 모든 파이썬에서 다 많이 쓰이지만 함수랑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쓰면은 도움이 되고 쓰면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이제 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이제 잘 활용을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함수나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나 마지막까지 클래스까지 남았을 때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 사회독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파이썬에 대한 개념을 학습을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개념이죠. 개념이라고 해야겠다. 네. 개념 학습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쵸? 이 개념 학습에 대한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로 이제 강의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강의는 뭘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들으십시오. 유료 강의든 무료 강의든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듣는데 참고로 요즘에는 무료 강의도 유튜브에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다른 뭐 이런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 코딩 크리에이터를 지칭하기는 좀 그런데 뭐 유튜브 이제 파이썬 기본 개념 하면은 이제 메인 상단에 뜨는 게 보이죠? 그거를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강의가 있으면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만 좀 체크하고 싶으면 그 부분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파이썬 개념은 아는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내가 모르는 부분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알아봐야 돼요.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이 구글링 자체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무조건 치셔야 돼요. 영어로 치셔야 돼요. 영어로 안 치면 여러분들이 받는 정보들의 한계가 명확해요. 한국어로 칠 때랑 학이 아니죠. 한국어로 칠 때랑 영어로 칠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국어로 치면 여러분들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영어로 치면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수백 대 수천 대 1의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영어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어놓은 그 컨텐츠를 레퍼런스 참고할 거고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올려놓은 레퍼런스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저는 압도적으로 영어가 더 컨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글링은 영어로
그럼 구글링을 통해 어떤 내용을 구글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 여러분이 찾으면서 몰랐던 이제 몰랐던 뭐 A라고 할게요. A. 몰랐던 개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될까요? 몰랐던 개념 플러스 여러분들이 에러 코드,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에러 코드를 어떻게 잡아낼지에 대한 부분, 이거를 찾을 때 이 구글링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구글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내용들의 결과물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개념들, 몰랐던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학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데, 이런 개념들, 특히나 이런 에러 코드들 있잖아요. 이 에러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 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를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나중에 반복됐을 때, 되었을 때, 이거를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아주 단축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활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현업에서 활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팀장,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이거 한번 개발 한번 해보세요. 또는 이거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러분께 만약에 오더가 있을 때 그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데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 에러가 났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리는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은 이거를 그냥 일반 노트에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노트는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이런 환경들이 사무실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뭐 재택근무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위드 코로나로 완전 이제 종식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재택근무나 다른 하이브리드 형태의 업무 환경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반 노트는 여러분이 다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노트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전자노트를 좀 추천을 드려요. 전자노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노션을 많이 쓰고 있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했던 뭐 에버노트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원노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전자노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리한 이 전자노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이런 클라우드 정책에 대해서 좀 보안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정보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회사에서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악성 코드, 뭐 멀웨어에 대한 어떠한 이제 바이러스성 이런 이제 코드들이 침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클라우드 제품을 어쨌든 외부에 오픈을 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정보들이 외부로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업마다 어떻게든 엄격하게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전자노트를 활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이 정도, 한 세 가지 크게 책 또는 전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스텝으로 책 또는 강의를 알려드렸고,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영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영어로 검색을 하고, 그 검색할 때 주로 어떤 거 몰랐던 개념을 찾아보거나 에러를 디버깅을 할 때, 에러를 해결할 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를 통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중에 반복되었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이제 노트 정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 전자노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파이썬에서 제가 한번 이건 그냥 검색을 한 거거든요. 예스24에서 파이썬을 딱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하나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이제 수많은 파이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서가 처음 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이거 홍콩 시리즈는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홍콩 시리즈를 보시던 아니면 점프 투 파이썬 이거는 뭐 거의 스테디셀러예요. 계속 1위였던 거고 두이 시리즈에 점프 투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사실 이런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거는 나중에 보셔야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파이썬의 기본 개념들을 약간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떻게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보시는 게 좋고 이 파이썬의 이 작품은 이거는 사실상 실습형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시리즈도 나중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이거를 딱 한번 제가 한번 이 혼자 공부하는 시리즈 한번 열어볼게요. 전 그냥 앞에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책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하나 그냥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 페이지가 552쪽이면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내용을 반영을 한 것 같네요. 자 그때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자 펼쳐보기 위해서 목차를 한번 보세요. 보통 책은 목차를 많이 보는데 이 책에서 자주 나와요. 일단 자료형, 숫자, 변수와 입력 어떻게 하는지 제 강의에서도 많이 이걸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개념들을 예전에 공부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간간히 나오는 개념들을 한 번씩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문자의 포매팅 여기 나오죠. 조건문, if 조건문 자주 나오고 그 if, else, elif 이런 거 반복문, 리스트 반복문 어떻게 처리하는지 form은 제가 맨날 쓰는 거죠. form은이나 딕셔너리 반복문, 딕셔너리는 어떻게 하는지 while 반복문 주로 이제 무한복문 했을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빠져나오고 컨티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함수 매개변수는 뭘로 처리하는지 가변 매개변수, 기본 매개변수, 키워드 매개변수 이런 식으로 리턴은 어떻게 하는지 함수의 활용, 제기함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 제기함수를 쓰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같은 거를 똑같이 호출하는 과정에서 뭘 쓰면 좋을까? 그래서 제기함수라는 게 있었지. 그 제기함수를 써볼까 해가지고 제기함수를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조금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거를 여기 들어가면 되고 함수는 뭐 고급은 여기서 그냥 참고하면 되고요. 제너레이트 형식도 저 역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내가 어떠한 개발을 했을 때 제너레이트를 어떻게 쓰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너레이트를 참고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뭐 고급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보실 수 있고 여기 이제 모듈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파이썬 자체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어떤 걸 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외부 모듈 뷰티풀 숲 제가 뭐 줄기차게 썼던 거죠. 웹 크롤링을 할 때 뷰티풀 숲 해가지고 정적 크롤링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스 역시 궁극의 대망의 이제 개념은 마지막에 나와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안다는 전제하에 이걸 이제 객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를 이제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객체 클래스를 선언해서 객체를 어떻게 하고 생성자 그 객체 안에서 내가 메소드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 이런 건 사실상 예전에 자바 쪽에서는 이제 그런 메모리를 어떻게 다시 이제 리플래시하고 이런 개념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클래스를 쓸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좀 더 알아보기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개념들 자체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무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결과물, 산출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책이든 강의든 처음에 한번 내용을 쭉 훑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제 권장 제 노하우 차원에서 한번 막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 조금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이제 개념을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접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시간 내 가지고 강의 형식으로 한번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에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이제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성원으로 일단 요구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분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게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잘 보고 계시다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